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별로 어렵지도 않아. 최대 공약 수계산, 최소 공배 수계산 이거 뭐 간단해요. 소수 찾기도 간단하고 이항계수만 약간 어려운데 나머지 세 개는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쉬우니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끔은 나오고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공부해 둘 만한 이유가 되죠. 자, 이렇게 쉬워. 최대 공약수 찾는 구현. 이 정도는 사실 외울만 하죠. 근데 그냥 코드를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외워지지만 유클리드 호재법 알고리즘 공부하면 저절로 외워져요. 근데 또 이 코드는 쉬운데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어렵지. 뭐 알아서. 그러니까 사실 코테를 코드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 참고하고 검색하고 이런 걸 막지만 않았다면 이런 코드를 외울 이유가 없는데 요즘은 인공지능 도움 때문에 검색이랑 이런저런 도움을 자꾸 막아. 그래서 모든 걸 외워서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코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막는지 코테 시험을 꼭 도전해 보기 바라요. 그리고 아무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코테 시험이 뭐냐면 곧 지금 봄이니까 대기업이 대학생 대상으로 부트캠프라고 이런 거 해요. 뭐 들어본 학생도 많겠지만 대기업 뭐 우아한 형제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고 우아한 형제들 뭐 카카오, 네이버 등등 많이 해. 서울시도 하고 삼성전자도 하고 그런 대기업이나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 과기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대기업, 정부, 뭐 서울시 이런 데서 운영하는 6개월 과정 부트캠프는 교육만 하고 끝이 아니라 책임지고 취업까지 보장해줘요. 연계해줘요. 그래서 취업률이 매우 높아. 이런 거 꼭 도전하는 걸 매우 적극 추천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나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도전해봤자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까 말했듯이 코테도 한번 봐버릇 해야 되는데 요즘 코테보는 어떻게 감독하고 그러니까 떨어질 게 분명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감독하는지 컨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경험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건 떨어져도 아무 부담이 없어. 왜 부담이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난 반드시 쿠팡 들어가고 싶어. 근데 쿠팡 준비 안 된 상태로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내가 한번 지원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 다음에 지원하는 걸 그냥 떨어뜨리는 기업도 있어요. 왜냐하면 쟤는 이미 떨어뜨렸는데 뭐 1년 새 실력이 늘어봤자 얼마나 늘었겠어.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는 그렇지 않아도 지원자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1년 전에 떨어뜨린 애가 또 지원하면 뭐 1년 동안 늘어봤자 얼마나 실력이 늘었다고 내가 또 평가하느라고 시간 낭비해야 돼. 라서 미리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그런 기업도 있어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한번 지원해 보는 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 교육 과정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지원해도 되는 그런 준비 안 된 상태로 지원해도 되고 떨어져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기업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기업 직원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뽑듯이 뽑아. 그래서 대기업의 기술 면접이랄지 코테랄지 이런 걸 간접적으로 약한 맛으로 맛볼 수 있어요. 비슷하지만 조금 순한 맛. 그리고 만약에 붙으면 너무 좋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그냥 대학생 공채 지원하는 것보다 이거 수료한 다음에 그 경력으로 지원하는 게 내가 여러분 선배들을 봤을 때 그 대기업 취업률이 월등히 높아요. 비교도 안 되게 높아.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몇 개월 과정 이 부트캠프를 수료했으면 그 대기업 취업할 확률이 2분의 1이 50%가 넘는 것 같아. 수료만 하면. 굉장히.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학생들, 저기 성공적으로 수료한 여학생들의 취업률이 월등히 더 남학생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기 수료한 여학생들, 이제 우리 소프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저기 수료했는데 대기업 못 간 여학생이 아직 내가 못 봤어요. 다 가더라고. 그 이유가 그거 같아. 그 대기업들은 정부 정책 때문에 남녀 성비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학점 좋고 뭐 면접 잘 보는 여학생, 그러니까 학점 좋고 면접 잘 보는 학생이 코딩 잘한다라는 보장이 별로 없는데 특히 그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유난히 그 코딩 실력에 비해서 학점 좋고 면접 잘 보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저건 6개월이나 교육을 직접 시키니까 코딩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꼭 알아봐요. 지금 아직 4월 초중순밖에 안 됐으니까 뭐 올해 봄, 여름에 있을 거야. 알아봐서 꼭 지원해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걸 꼭 외워서 코테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간단하게 컨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 경험해 봐야겠지. 코테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 그러려면은 요즘 대기업 코테가 어떤 식으로 시험 보는지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될 텐데, 한번 경험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이렇게 그 견눈질해서 뭐 예를 들자면 나 같으면 저번에 말했던 대로 이런 거 인쇄해 가지고 카메라에 안 찍히는 각도로 벽에 붙여놓을 것 같아. 이건 충분히 큰 폰트로 붙여놔도 되잖아. 근데 정말 그래도 될 만한지 어쩐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대기업들 도전해봐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별로 우리 소프 전공이랑 안 맞으니까, 그치? 그런 거 등등 그렇다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시험 봐봤더니 안 외우고는 안 된다더라. 그러면 외워야죠. 아무튼 최대 공약수 이렇고, 자바스크립트 구현도 저렇고. 자, 배열의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이건 숫자 두 개의 최대 공약수고, 그게 아니라 배열에 들어있는 모든 수들 전체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인가.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하나하나 두 개씩 이거 두 개의 최대 공약수. 이게 두 개씩 다 공약수 계속 확인하면 되고, 뭐 이런 방법이 적절하죠. 이거 두 개에서 최대 공약수 찾은 다음에 그거랑 그 다음 거의 최대 공약수, 또 그거랑 또 그 다음 거, 이렇게 전부 다 하나 최대 공약수 비교하면 돼. 그래서 구하면 되는데, 자, 이런 절차로 하면 되는데, 이걸 당연히 간단한 반복문으로 구현하면 되지. 자, 이건 외우지 않더라도 이런 건 이 원리도 기억하기 쉽고, 이 원리만 기억나면 이건 안 외워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겠죠. 자바 언어는 메소드 오버로딩 문법을 지원하죠. 그 말은 이름이 같은 메소드가 여러 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클래스에 이름이 같은 메소드가 여럿이어도 된다. 다 똑같으면 안 되고, 단 파라미터가 다르면 돼요. 파라미터가 다르지? 그러면 이름이 같은 메소드가 한 클래스에 여럿 있어도 된다. 이게 메소드 오버로딩 문법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게 없어.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이름이 달라야 돼요. 최대 공약수 배열 이렇게. 아, 참,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함수 이름, 메소드 이름, 변수 이름에 한글 써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오케이. 아무튼 그 다음 최소 공배수도 간단해. 자, 공식이 이거예요. 그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 나누기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이 공식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이런 공식. 그래서 최대 공약수만 외우면 최소 공배수는 외우지 않아도 이 공식 가지고 구현할 수 있겠죠. 이거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구현도 똑같고. 그 다음에 배열에 들어있는 수 목록의 최소 공배, 수들 목록 전체의 최소 공배수. 자, 최대 공약수 계산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하나 비교해서 최소 공배수 찾으면 돼. 네, 똑같죠? 아까 여기 이름만 최소 공약수였지. 아, 참, 최대 공약수. 결국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요것만 외우든지 이것만 뭐 컨닝을 하든지 하면 나머지는 다 외우지 않더라도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최대 공약수든 최소 공배수든 이런 건 구현할 수 있어야지. 약간만 이해하고 공식을 외우고 한번 구현해 보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코테 문제. 이 부분은 꽤 쉽고, 이건 아주 쉽고, 얘도 레벨 2라고 하지만 굉장히 쉬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특히 이 문제의 관건은 이게 그 최대공약수로 풀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자꾸 찾아보지 말아라, 혼자 풀려고 노력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코테 문제 읽어보면 아마 그런 학생도 많을 텐데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이해 안 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 안 된다고 검색해서 찾아보면 이게 독해력인데 일단 코테 문제를 여러분이 잘 풀려면은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도 해야 돼. 이게 그 과제 풀 때보다도 여러분이 공채 코테 때는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잖아. 그래서 초조해가지고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그래도 과제 때는 이 뭔 소리야 하고 막 답답할지언정 초조하지는 않잖아. 그런데 공채 때 이 문장 읽는데 빨리 이해가 안 되면 시간은 가고 있고 내가 이걸 10분째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이러면 이제 초조해요. 초조해지면 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코테 문제 과제를 스스로 하라고 찾아보기보다도 일단 스스로 붙잡고 하라고 내가 자꾸 여러분한테 충고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혼자 이해하려고 노력을 즉 코테 문제 독해 훈련도 중요한 훈련이에요. 첫째,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코테 문제는 진짜 문장이 무슨 뜻인지 나도 이해 안 가는 문제 많아. 근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문제 설명은 반만 이해하고 나머지 반을 이해하는 건 밑에 코테 문제 보면 여기는 없지만 그 입출력 예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었다 하고 자세히 그 푸는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읽으면 확실히 앞에서 여기 적었던 문장이 무슨 뜻인지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나도 많아요. 자, 그래서 문제 설명과 밑에 입출력을 예제 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정, 이 두 개를 종합해 가지고 문제가 대체 뭔 소리인지 뭘 풀라는 건지 그거를 한 10분 안에, 그쵸. 문제 이해하는데 10분 넘어가면 코테 문제 그렇지 않아도 시간 부족한데 그 10분 안에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요즘 그 코테 문제 추세가 점점 문장이 길어. 이게 왜냐하면 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게 실무에서 중요한데 지금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자주 하는 얘기가 요즘 젊은이들 독해력이 떨어진대. 나도 느껴요. 독해력, 문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테 문제 읽으면서 답답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나 여러분 서술형 답을 내면 내가 힘들어. 얘가 지금 뭔 말한지 나 진짜 독해가 안 돼. 한 3, 40명 답안지 채점해야 되는데, 여러분 답안 읽다가 막 답답하고 막 그래서 화가 막 나는 그런 경우 많아요. 뭔 소리야. 근데 그런 답답한 답안을 미세한 폰, 요즘 가는 펜 있지. 가는 펜으로 정말 요 폰트보다도 훨씬 작은 글씨로 답안을 쓰는 학생이 있어. 어쩌라는 거야? 그건 교수한테 나 점수 제발 감점 많이 해주세요라는 답안이야. 교수들이 대부분 우리 학교 교수들이 나이가 있잖아. 그래서 노안이 올 때야. 근데 그 작은 글씨로 답안을 쓰면 어쩌자는 거야. 읽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지. 아무튼 엽기로 했는데 독해 훈련해요. 이해 안 간다고 그냥 뭐 물어보고 인공지능 물어보거나 어디 검색이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코테 문제 풀 때 문제가 이해 안 가서 못 풀면 어쩔 거야. 억울하잖아. 자, 되돌아와서 또 하나. 문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게 첫 단계 중요하고, 두 번째,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응용해서 풀면 되지? 그걸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최소 공약수, 최소 공배수 내가 설명해 놓고 적혀 있으니까 보나마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같은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는 게 힌트가 주어졌지. 그런데 코테 문제에서 여러분이 코테 공채 때는 아무런 힌트가 안 주어지죠. 자, 그래서 코테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이 문제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아무런 힌트도 없이 처음 읽었을 때 내가 과연 이 문제가 최대 공약수로 풀면 되는 문제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캐치할 수 있는가. 즉 이거와 유사하지만 좀 다른 문제가 있어. 내가 그 문제를 읽고 이 문제도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네 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지금 있느냐 이거죠. 그게 중요해요. 자, 푸는 건 세 번째고, 첫 번째 문제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내야 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풀어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AI의 도움을 받거나 남이 풀어놓은 정답을 읽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문제를 이해 못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풀 수 있겠어? 그래서 꼭 혼자 풀려고 문제 이해하려고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 생각 저 생각 해보고, 그래야 1번, 2번 능력이 생겨요. 자, 이런 문제쯤 되면 정말 이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는 생각이 잘 안 나는 문제들로 돼요. 근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는 것만 알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훨씬 풀기가 쉬워지겠죠. 아무튼 오늘이 7주차니까 아무거나 한 문제 골라서 풀어서 과제 제출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항계수는 좀 어려우니까 이 설명을 뒤로 좀 돌리고 또 쉬운 거 설명을 또 합시다. 소수가 좀 더 쉬워. 소수를 찾는 알고리즘이 에라스토스테네스의 책, 걸러내는 책, 뭐 곡식 걸러내는 뭐 요리할 때 어머니가 쓰시는 책, 그 책이에요.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고대 그리스 수학자가 이렇게 하면 소수를 찾을 수 있겠군이라고 발견하고 정리한 이론이에요. 소수가 뭔지는 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 다른 약수가 없는, 그게 소수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그 소수를 찾으면 되는데, 배열에 2부터 n까지 정수를 순서대로 쭉 넣어놓고, 이 n은 이제 이 n보다 작은 숫자들 중에서 소수를 다 찾겠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00.
100 이하 숫자 중에서 소수가 뭐가 있냐 다 찾겠다. 그러면 2부터 100까지 숫자를 정수들을 배열에 넣어 놓고 1은 소수가 아니죠. 2부터 소수죠. 자, 2부터 시작해서 2의 배수를 다 제거해요. 배열에서. 2의 배수는 소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제거한 다음에 자, 그 다음 남은 수 3은 남아있죠. 2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 3의 배수를 다 제거해요. 그 다음 수 4 아니야. 4는 제거됐고 5가 남아있죠. 자, 5의 배수를 다 지워요. 자, 그 다음 6은 이미 제거되었고 7이 남아있죠. 7의 배수를 다 지우고 그 다음 8, 9, 10은 이미 제거됐어. 8은 2의 배수, 9는 3의 배수, 10도 2의 배수. 11은 남아있는데 11의 배수를 또 다 제거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제거하고 남은 숫자들이 다 소수야. 당연하지. 뭐의 배수를 다 제거했으니까. 배수가 아닌 것만 남아있겠지. 어떤 숫자들, 자기보다 작은 숫자들의 배수가 아닌 수가 소수죠. 당연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자, 생각해봐요. 이 배열에 100까지 들어있는데 100의 배수들을 찾아서 제거할 필요 있을까? 2에서부터 100까지 들어있는 배열에 100의 배수가 들어있을 리가 없지. 99의 배수도 안 들어있겠지. 그럼 배수가 들어있는 가장 큰 수가 50이죠. 50의 배수가 100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거하는 걸 50까지 하면 되느냐? 아니야. 50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루트 n, 즉 10의 루트 100이면 10이죠. 사실은 여기서 루트 100이 10 맞지? 2, 3, 5, 7까지만 하면 돼요. 더 그 다음 그 7보다 더, 왜냐하면 루트 100이 10이니까 10보다 더 큰 수의 배수 찾는 작업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2에서부터 100까지 있는 숫자 중에 소수를 찾을 때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7의 배수만 찾아서 다 제거하면 이미 다 제거됐어요. 11의 배수 찾을 필요가 없어. 11의 배수들 중에서 소수가 아닌 건 이미 11의 배수는 다 소수가 아니지. 걔네들 이미 다 제거됐어. 요때. 왜 그러느냐? 2에서부터 100까지 배열에 들어있는데 겨우 루트 100에서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즉 요것만 하면 요거의 배수만 제거하면 왜 소수가 아닌 건 다 제거되느냐? 11의 배수들이 다 제거된 거 맞느냐? 자, 그 이유가 즉 예를 들어 120이라고도 마찬가지예요. 120보다 작은 소수 목록을 구하고 싶다면 배열에다가 2부터 120까지 넣어놓고 루트 120이 11보다 작아요. 10점 얼마야? 루트 120도. 그러면 11보다 작은 수의 배수들만 지워도 충분하니까 이 경우도 2, 3, 5, 7의 배수만 지우고 남은 배수들이 다 120보다 작은 소수야. 왜 이러느냐?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굳이 몰라도 되지만 이런 규칙들 이해하는 게 코테 문제 풀 때 이런 원리들을 생각해 내는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원리들까지 생각해 내야 되니까 이런 거 그리 어렵지도 않으니까 들어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36이라고 할 때 36의 그 약수들, 인수들 뭐하고 곱해서 36이 되는 건 얘네들이죠. 얘네들 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면 대칭이야. 그렇죠? 색깔로 칠해놨는데 대칭이죠. 여기가 2 곱하기 18에 36이니까 여기는 또 대칭. 18 곱하기 2가 36. 대칭이에요. 당연하죠. 3 곱하기 12가 36이니까 거꾸로 12 곱하기 3도 36. 4 곱하기 9가 36이니까 거꾸로 9 곱하기 4도 36. 대칭일 수밖에 없어. 곱하기 쌍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곱하기 쌍이라는 건 작은 수하고 큰 수가 있으니까 그걸 뒤집어 놓으면 이쪽에 있는 것이.
당연히 쌍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했다면 이 부분 36 이하의 수들 중에서 어떤 수 P가 소수가 아닌 예를 100이라고 여기는 36이지만 아까 100도 마찬가지지. 100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10 곱하기 10이 100이죠. 그러니까 100도 마찬가지야. 또 2 곱하기 50. 3은 안 되고 4 곱하기 25. 또 뭐가 있지? 5 곱하기 20. 그 다음에 6은 안 되죠? 7도 안 되고 8은 되나? 8 안 되죠? 10 곱하기 10. 자, 그 다음에 뒤집으면 돼요. 100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운데 10 곱하기 10이 있고 대칭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36 이하의 수들 혹은 100이라고 해봐도 돼요. 100 이하의 수들 중 어떤 수 P가 소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36으로 합시다. 36 이하의 수들 중에서 어떤 수 P가 소수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다면 소수가 아니란 얘기는 뭐 곱하기 뭐가 P인 그런 AB가 2보다 큰 AB가 있다는 얘기죠.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 곱하기 뭐. 그러니까 소수 정의가 이거잖아. 어디 갔지? 두 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만들 수 없는 수. 뭐 곱하기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소수지. 오로지 1 곱하기 자기 자신밖에 안 되는 수. 그게 소수죠. A 곱하기 B는 P, 이런 AB가 1도 아니고 P도 아닌 AB가 있다. 이러면 소수가 아니지. 즉, 소수란 얘기는 이런 AB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 AB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루트 36, 6보다 작아야 해요. 왜냐하면, 봐요. 6보다 작은 2, 3, 4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A 곱하기 B가 P라면, 루트 36, 6보다 작은 어떤 값이 A, B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왜? 만약에 A, B 둘 다 6보다 크다. 그럼 6보다 큰 수 곱하기 6보다 큰 수면 36보다 크겠지. 이 말은 그리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는 학생도 있겠고 이해되는 학생도 있겠고 이 정도 얘기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훈련이 바로 코테에서 대기업에서 코테 보는 이유가 이 정도 로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 얘기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훈련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에라토스테네스체 알고리즘으로 소수를 찾을 때 어디까지만 하면 되느냐? 루트 n까지만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즉 100 이하 소수 찾는다면 루트 100이 10이니까 10 이하. 즉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7의 배수만 다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남는 게 100 이하 소수야. 그래서 꽤 효율적인 알고리즘이야. 자, 방금 그 얘기를 구현한 거예요. 이 코드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바라고, 이런 코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근데 그건 독해 훈련이지. 그리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질문을 하고, 질문할 때는 이 코테 수업 관련 여러분이 코테 문제 풀 때, 과제할 때, 뭐 기타 등등 공부할 때 질문 굉장히 환영하고, 코테 질문이니까 아무래도 소스 코드 보면서 나랑 대화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 내가 공지하지 않았나? 안 했나?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에 그 화면 공유 기능이 있어요. 이 화면 기능, 이거 뭐 검색해 보면 사용법 간단해. 이걸로 화면 공유 준비를 하고 나한테 나에게 공유 번호 알려주면서 카톡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화면 공유하면서 소스 코드 보면서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내가 미리 쭈쭈쭈쭉 설명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하기 바라고. 자, 이렇게 소수를 찾을 수 있으면 그 소수를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푸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이 소수 문제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한두 개 정도만 풀어봐도 충분할 거예요. 최대공약수, 최세공배수도 한두 개 정도만 풀어보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항계수. 자, 이건 좀 어렵지만은 수학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아니면 뒷부분에 어려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어려운 알고리즘의 배경 지식이기도 하니까 어렵지만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내용이에요.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다면 알아야 되는 이론이야. 그래서 옛날 그 조합, NPR, NCR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배우죠. 요즘도 당연히 배우지. 고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나? 아무튼 N개의 값들 중에서 선택 순서 상관없이 R개를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 아니면 조합의 수. 조합의 수라고 보통 많이 하지, 조합.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는 이렇게 10개의 조합이 있죠. 10개. 뒷부분에 어려운 이론이, 어려운 알고리즘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뭐냐면, 이 조합을 다 찾아가지고 뭔가, 답을 해결하는 그런 코테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완전 탐색에 있어요. 재교출, 완전 탐색. 일단 그 배경이 되는 수학 이론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10개인데, 이 10개, 5개 중에서 2개, 선택 순서 상관없이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조합의 수가 10개다. 이 공식이 계산 공식이 뭐냐? 이 NCR 계산 공식, 이거죠.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단, 선택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N보다 많은 숫자를 선택할 수도 없지. 음수를 선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0이지. 음수개를 선택한다. 말이 안 되고. N개, 10개 중에서 12개를 선택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10개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그것도 1이에요. 선택 안 하는 경우도 있지.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1이고. 자, 그래서 N이 5고 R이 2일 때 이렇게 계산하면 10이 나오죠. 그런데 이걸 좀 빨리 계산할 수는 없느냐? 이걸 좀 빨리 계산하는 문제는 그리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걸 빨리 계산하는 문제는 이제 수학 문제인데 이걸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옛날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NCR 값을 n이 0일 때 0개에서 0개 선택하는 건 1이죠. 1개에서 0개 선택도. 선택 안 하는 건 다 1이야. 5개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거 1이고 5개 중에서 5개 선택하는 경우 수도 1이죠. 근데 5개에서 2개 선택하는 건 아까 10이라고 했죠. 5개에서 3개 선택하는 것도 10개의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쭉 나열했더니 파스칼이 이걸 쭉 계산해서 표로 이렇게 나열해 봤대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규칙을 파스칼이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빨간색 그것만 쭉 정리했더니 이런 아주 어떤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잖아? 뭔가 어떤 규칙, 어떤 패턴이 보이죠? 그러면 이 패턴을 이용해서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겠는 걸? 이라고 파스칼이 그래서 좀 곰곰이 보고는 그럼 이 규칙이 뭔가 곰곰이 파스칼이 봤더니 자, 요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1 더하기 1이 2고 여기 1 더하기 2가 3이죠. 또 여기 3 더하기 3이 6이고 3 더하기 1이 4고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 형태로 그려놓고 자기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한 게 자기야. 여기가 10 위에 4, 6이 있으니까 여기도 10이고 얘도 4, 6이 있으니까 10이고 얘는 4, 1이 있으니까 5고 자, 요 규칙이 있으니까 요 규칙을 이용하면 좀 빨리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파스칼이 생각해냈죠. 자,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여기 3 더하기 3이 6이죠. 자, 이 3이 뭐냐면 이거 3C1이에요. 3C1, 3. 3C2가 3. 그래서 4C2가 6. 자, 그렇다면은 이거 이렇죠. 자, 이걸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이거죠. 이게 3을 n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2를 이게 r을 1이라고 하면 ncr 더하기 3이니까 n c r 플러스 1 2 바로 왜냐면 이 두 개가 하나는 그 다음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r이 이게 얘는 1이고 얘는 0, 1, 2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행이 n이에요. n이 행이야. 여기가 0행, 1행, 2행, 3행, 4행, 5행. 그래서 이 행은 다 5죠. 5행. 그 다음에 r이 열이야. 0열, 1열, 2열, 3열, 4열, 5열.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열이니까 r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그 아래 행이 되죠. 6은 그 아래 행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 아래 행이니까. 그리고 이 6은 이 왼쪽에 있는 3과 같은 열이 아니고 왜냐하면 열은 이렇게 가죠. 이게 0열, 1열, 2열이니까 얘는 행은 이 두 개보다 하나 많고 열은 얘하고 같죠. 그렇죠. 행은 하나 많고 열은 얘하고 같아요. 자, 이런 식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식이 바로 점화식이야. 그럼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굉장히 빨리 계산해낼 수 있고 이 점화식 물 재교출 구현 또는 점화식을 만들어서 코테 문제 푸는 거 이게 다 레벨 3.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테 문제 풀 때 한 5개쯤 나온다면 뒷부분에 3번, 4번, 5번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 어려운 문제들이 아주 높은 확률로 한 50% 이상의 확률로 이 점화식 혹은 재교출 이런 걸로 구현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규칙을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는 게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능력의 기본 예제 훈련쯤 돼요. 좀 쉽지는 않지만 잘 봐두기 바래요. 요런 숫자를 보고 요런 식을 생각해 낼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런 숫자들을 보고 요런 식을 생각해 낼 수 있으면 레벨 3 문제 풀 준비가 된 거예요. 레벨 3 문제들이 바로 이런 걸 보고 이런 점화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레벨 3 등급에 많이 나와요. 레벨 4, 레벨 5 등급으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레벨 3 정도 이슈예요. 요 숫자들을 보고 이런 점화식을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물론 이 점화식을 구현해야지. 레벨 3 문제들은. 자, 그럼 구현해 봅시다. 레벨 3 문제 풀 때 요 식을 어떻게 구현하는 일이 레벨 3 등급 문제에서 흔한데, 자, 요 식을 이 숫자들에다가 다 빼기 1을 해줘. 여기 n이니까 n 빼기 1, r이니까 r 빼기 1. 다. 지금 n 플러스 1, r 플러스 1이니까 1씩 다 빼면 이렇게 되죠. 결국은 다 똑같이 2를 뺐으니까 똑같은 식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그쵸? 왜냐면 이건 수학 기호고 코딩하기에 가깝게 정리하면 이거죠. 자, 됐어요. 그러면 요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즉, 요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재교출이에요. 이 재교출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끝나고 다음 주차가 재교출 구현이에요. 그때 이 구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재교출 구현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레벨 3 등급으로 올라가요. 레벨 3 등급 문제 풀 때 필요한 그런 알고리즘, 필요한 구현, 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와. 오케이. 그래서 레벨 3, 이 점화식 이런 문제들이 사실 코드 보면 별게 없어. 그래서 정말 레벨 3, 레벨 4 등급의 문제를 풀어놓은 답 코드를 봐도 레벨 1, 레벨 2 등급 문제 푸는 거나 코드의 난이도는 비슷비슷해. 그런데 뭐가 차이냐? 식을 만들어야 돼. 이런 문제에 주어지는 코테 문제들 보면 이런 숫자가 잔뜩 주어지는 문제들 많죠. 그런 거 보고 점화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레벨 3 문제들 중에서 아주 많아요. 이 확률 꽤 높아. 이 코드가 뭐가 어려워, 코드는. 물론 여러분은 아직 재교출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재교출 구현에만 익숙해지면 너무 쉽지.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열심히 설명할게. 이제 이 재교출을 구현하는 그 훈련이 중간고사 다음 주차니까 그 주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재기라는 이게 9주차야. 9주차 재교라는 이슈 다음에 10주, 11, 12 그 뒤에 주차들의 거의 대다수 문제가 재교출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재교출 구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는 이 for 반복문도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을 거예요. if문도 힘들고 for 반복문도 생소해서 힘들고. 근데 지금 3, 4학년쯤 되니까 뭐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얘도 똑같아.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들으면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힘들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난이도밖에 안 돼요. for 반복문. 그런데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려면은 이런 문제 붙잡고 몇 시간씩 씨름을 해야 익숙해지지. 1시간 정도만 보면 익숙해진다. 그러면 천재지. 오케이. 자, 이건 그냥 들어만 두고 몰라도 되는데, 이건 코테 문제에서 자주 응용이 될 만한 규칙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규칙도 있어요. 자, 이 한 행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봤더니 1, 2, 4, 8, 16, 32가 되는구나 라는 걸 파스칼이 또 발견했어. 이런 패턴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잘 봤더니 이게 2의 n승이구나 라는 거. 뭐 2의 n승인 건 금방 눈에 보이지. 그 말은 5개의 숫자 중에서 1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2개를 5명의 학생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순서는 상관없이 1명 선택, 2명 선택, 3명 선택, 5명 선택.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5명의 학생에서 고르는 거니까 2의 5승이라는 거지. 이 규칙 외우기 쉽잖아. 자,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코테 문제가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규칙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코테 문제. 근데 그런 코테 문제는 아주 드물어. 그러니까 일부러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숫자들의 이런 재밌는 규칙들이 있다. 그리고 코테 문제들이 이런 숫자들을 보고 이런 규칙이 있네 스스로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규칙을 발견했다면 구현은 간단하게 그 규칙을 구현해서 이 간단한 구현 정도가 레벨 2, 레벨 1, 레벨 2 구현 문제보다 코드가 더 복잡한 코드는 아니야.
비슷한 분량의 코드야. 단지 규칙 생각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레벨 3, 레벨 4예요. 코딩이 어려워서 레벨 3, 레벨 4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이 풀어놓은 답을 읽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어떤 훈련이 안 되냐면 이런 숫자들을 쭉 보고 이런 규칙들이 있네. 이걸 발견해내는 이 규칙을 발견해내는 훈련을 안 하는 거죠. 그거. 남들이 그 찾은 규칙을 설명하면 그 설명을 듣고 이런 규칙이 있구나 외우는 거지. 물론 그런 규칙을 설명을 듣고 외우는 것도 중요한 공부고 중요한 훈련이야. 근데 그런 훈련만 하면 안 돼요. 그건 독해 훈련이니까. 그 영자 훈련도 꼭 해야 돼. 내가 스스로 규칙을 발견해내는 훈련. 그걸 꼭 해야 되고,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 규칙을 내가 발견해내고 그 규칙을 구현하는 능력이 실무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하는 노력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다만, 실무에서 필요한 발견해내야 되는 규칙은 코테 문제로 치면 레벨 2 등급의 규칙이지 실무에서 레벨 3, 레벨 4 등급의 난이도의 규칙을 실무에서 내야 되는 경우는 연봉 1억 넘게 주는 그 회사에서 내가 연봉 한 2억쯤 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정도 능력자야. 근데 연봉 1억 이하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실무에서 필요한 규칙은 레벨 2 정도예요. 그래서 연봉 많이 주는 네이버, 구글 같은 회사에서 코테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가 그런 회사에서는 연차가 한 5년차 넘어가서 한 10년차 가까워지면 연봉이 1억이 넘어. 그 사람들은 연봉 1억 넘게 받으려면은 레벨 3 수준의 규칙도 생각해 내고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봉 1억 넘게 주는 거야. 아무나 못하니까. 오케이. 아무튼 그렇고 이항계수 문제. 이것도 어쨌든 이 문제들은 이항계수의 수학적인 측면의 문제 푸는 거니까 흔히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끔 나오는 정도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두 개 정도만 풀어보면 충분해요. 그 다음 NPR 순열 알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NCR과 NPR 차이. N계에서 R계를 선택한다라는 건 공통점이고 차이점. NCR은 선택 순서 무관한 게 NCR이죠. 그다음에 NPR은 순서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순서가 중요한 게 NPR. 그래서 계산 공식도 이거죠.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4명을 뽑는데 1등부터 4등까지 뽑는다. 이면 1등, 2등, 3등, 4등 누가 1등이고 누가 4등인지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NPR이에요. 자, 그런데 코테 문제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주어지죠.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1등부터 4등까지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은 뭐냐? 그럼 이게 NPR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게 NPR이라고는 아무도 코테 문제에서는 안 가르쳐 주죠. 1등부터 4등이니까 1, 2, 3, 4 등수 순서가 있네? 그러면 NPR이구나요. 근데 코테 문제는 뽑는 경우 수가 몇 개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이건 수학 문제잖아. 그렇게 뽑은 다음에 그렇게 뽑은 4명의 학생의 조합이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총 몇 개나 있느냐? 그 숫자를 리턴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0명의 학생 중에서 1등부터 4등까지 4명을 뽑는 즉 5040개의 조합을 다 뽑은 다음에 그 각각의 5040개의 조합 중에서 경우 중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그렇게 뽑힌 학생의 뭐 취미가 뭐랄까 그렇게 뽑힌 학생들의 취미의 교집합이 하나 이상인 조합은 몇 개냐? 그 조합의 수를 리턴하시오. 그럼 저렇게 5040개 조합을 다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취미의 교집합이 1 이상인 그런 걸 확인해 봐가지고 그게 10개의 조합이 그렇구나. 그러면 10을 리턴하는 이런 문제가 흔해요.
이게 레벨 3 등급의 문제. 아주 흔한 문제야. 그 다음에 문제가 1등, 2등, 3등, 4등이라고 안 와 있고 그냥 4명만 뽑는다. 그러면 NCR이죠. 그럼 구현 방법이 좀 달라요. 달라야 돼. 이거랑 구현 방법이 NPR이랑 NCR이랑 구현 방법이 좀 달라야지. 완전 탐색 문제, 뭐 재교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흔해요. 이건 수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순서 없이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은 몇 가의 경우가 있느냐? 210. 이건 수학 문제고 이런 문제는 드물어. 그렇게 뽑은 210개의 조합 중에서 210개라고는 안 알려주죠. 아무튼 10명의 학생 중에서 순서 없이 4명을 뽑은 다음에 그렇게 뽑은 4명의 학생이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몇 개냐. 이런 문제가 흔하고 그럼 210개의 조합을 다 내가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구현할 수 있어야지. 자, 요 주제가 이제 그 8주차는 중간고사고 9주차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주제예요. 이게 레벨 3 문제의 주제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면 익숙해지기만 하면 레벨 3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익숙해지려면은 여러 시간을, 뭐 10시간, 20시간 정도 붙잡고 씨름을 하면 익숙해져요. 오케이. 여기까지인가? 마지막으로 부록, 유클리드 호재법. 이건 부록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읽어보기 바라고, 그냥 호기심이지, 코테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긴 해요. 다음, 이것도 여기까지가 유클리드 호대법 설명이고, 자, 이거 부록 NCR 재기호출 구현. 자, 이게 바로 레벨 3 문제. 그러니까 이게 20이다 계산하는 건 금방 계산해. 근데 이게 20이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거. 그 조합들을 20개의 조합을 다 찾아서 출력해봐라 라는 요구요. 자, 이게 재교출 구현, 완전 선택 구현 주제에서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NCR이 20이다. 이 20을 구하는 구현은 수학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와. 근데 그 20개의 조합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건 총 몇 개냐? 자, 아주 간단하죠. 몇 라인 안 되죠. 이게 바로 이 NCR에 해당하는 NCR 조합이 지금 N이 6이고 C가 3이면 20개의 조합이 가능한데 그 20개 조합을 다 찾는 그 구현이고 여기가 지금 찾아진 거야. 찾아졌으면 여기는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출력하면 돼. 근데 코테 문제는 대부분 그렇게 찾아진 조합들 중에서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총 몇 개냐 그 숫자를 리턴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주 흔하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찾은 이 조합이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봐가지고 만족하면 플러스 answer 해서 마지막에 answer를 리턴하면 되는 그런 코테 문제. 그래서 재교출 구현 완전 탐색에서 다룰 그런 구현이긴 한데 자, 그 호기심이 있는 학생은 미리 좀 코드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미리 예습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은 미리 예습하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부록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쭉 나열한 관련 문제는 이런 구현이 아니고 그냥 요 값 20인지 뭐 10인지 그것만 간단히 계산하는 문제들이에요. 오케이, 마칩시다.